뽀로로가 처음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저도 결혼해서 애를 낳더라면 이제 대학생인데 참 회한이 밀려옵니다. 어른이 됐습니다. 어른이 됐고 이 캐릭터들이 성인들에게 사랑받고 잔망 루피까지 아, 네. 아이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? 성인들도 좋아하는. 아, 네.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캐릭터는 주로 그 아이들의 전유물 네. 이렇게들 많이들 인식을 하셨어요. 네. 그런데 그 해외에 눈을 돌려보게 되면 뭐 미국이나 일본 아니면 그 밖에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엔 그 캐릭터들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즐기는 네. 폭넓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죠. 그리고 한 20년이 지나면서 캐릭터들이 소위 그 세디 캐릭터화 됩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까 TV를 통해서 노출되는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지는 캐릭터들의 어떤 이미지 개성과는 그 또 다른 모습들의 이미지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잔망 루피도 사실 애니메이션에서는 아주 내성적이고 수줍어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21세기의 어떤 젊은이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너무 좀 올드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 이제 그 Z세대 이제 친구들이 오히려 그런 캐릭터를 비집어서 굉장히 이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네. 그런 캐릭터로 이제 만들어서 맞아요. 노는 어떤 밈들이 유행을 했어요. 그래서 그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 캐릭터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체성을 흔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우려도 좀 있기는 했는데 저는 뽀로로 그리고 이제 뽀로로 친구들이 단지 어떤 그 아이들의 어떤 친구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놀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일 그렇죠. 아니냐라고 해서 아니다. 이거는 우리도 좀 관찰하면서 같이 합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잔망 루피라고 하는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냈는데 네. 그게 어떤 뭐 큰 반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. 네. 제 주변에도 잔망 루피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예전에는 그냥 엄마가 사준 뽀로로를 보던 꼬마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어엿한 소비 주체가 돼서 네네. 잔망 루피를 또 소비하게 되는 거잖아요. 이건 의미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회사 입장에서는 앞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 있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동심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컨텐츠 저작권을 원하고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동심을 좀 해칠 것 같아서 제재를 하고 싶거나 제재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?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회사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개입해 갖고서 이건 안 됩니다. 하지 마세요. 이러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비사업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애니메이션이 20년 정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공공성이 만들어지더라고요. 네, 우리만의 것은 또 아닐 수도 네네. 있다. 그래서 그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하는 편입니다. 꼬마버스 타요 2008년 캐릭터인데 해외에서 인기가 더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까? 맞습니까? 저도 의외입니다. 네. 사실 꼬마버스 타요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어떤 서울시를 상징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최초의 기획이 된 거거든요. 서울시 네. 버스군요, 그러면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네 종류의 버스들을 주인공으로 만든 캐릭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지역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인기가. 네,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꼬마버스 타요 애니메이션에서 다루고 있는 메시지가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제 기억에는 실제 서울에 있는 시내버스에 눈을 붙여서 한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정류장에 서서 타요버스 실제로 보겠다고 서 있었던 그 기억도 납니다. 대중교통의 날이 있는데 그날에 4대를 랩핑해서 이제 광화문 광장에다 전시를 했었는데 사실 일반 시내버스에 그냥 타요로 랩핑을 했는데 그 버스를 타보겠다 1km 이상 줄을 섰었어요. 와, 그 정도의 인기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
4대였던 거를 100대로 아. 만들었고 네. 그게 전국으로 이제 퍼져 나갔었죠. 네. 과거에 봤던 콘텐츠들은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네. 이제 뭐 타요나 뽀로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착하고 선하지만은 않거든요. 개구쟁이도 있고 그 안에 약간 어떻게 보면 매콤한 맛의 캐릭터들이 숨어 있거든요. 네. 그 부분을 아마 캐릭터를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캐릭터 구성에 있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점에 두고 생각하는 편이세요? 뽀로로 주제가가 노는 게 제일 좋아. 네. 이렇게 시작하거든요. 네. 그 이유는 그 유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정말 그 교과서 같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콘텐츠를 어떤 그 소비하는 그 이유도 어른들이랑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. 그러니까 예. 아이들도 이게 재미있고 재미없고를 다 판단할 수 있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찾아가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러면 실제 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자. 그래서 정말 그 외모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때로는 이렇게 그 굉장히 다혈질이고 적극적인 친구들도 있고 소극적이고 또 어떤 누군가는 좀 삐딱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. 근데 그게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. 아니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그 어떤 특정한 그 사안을 접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하는 건 이야기들을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콘텐츠를 제작을 했는데 예. 정말 고맙게도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해 줬던 것 같습니다. 네.